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워크벤치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어플라이해서 매스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5회차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셈블리 워크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조립 제품의 충돌이라든지 간극 해석 같은 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디지털 목업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카티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 부품들 간에 조립이 잘 되는지 같은 것들을 버추얼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상 형실에서 컴퓨터로 우리가 보는 이 간격이 잘 맞는지, 조립은 잘 될 것인지 하는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 어셈블리 워크벤치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셈블리 워크벤치는 다양한 이러한 그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 워크벤치 한번 제가 직접 입장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툴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타트에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들어간다든지 미리 아이콘을 꺼내 놨으면요, 아니면 미케니컬 디자인에 두 번째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면 어셈블리 워크벤치를 입장하실 수 있고요.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에 이와 같이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거에는 풀다운 메뉴에 인설트는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인설트에 뉴 컴포넌트 이렇게도 어셈블리 들어갈 수도 있고,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에서 여기를 선택해도 이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동일한 인설트에도 동일한 아이콘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인설트에 보면 new component, new product, new part, existing component with positioning, document, template, creation, create, 뭐 이런 아이콘이 있다는, 여기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에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는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서 이렇게 뭉쳐져서 조립된 것을 프로덕트라, 제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추가할 때 프로덕트 하게 돼, 새로운 제품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파트는 프로덕트에 새로운 파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그지스팅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에 작업한 파트를 불러오는 것이 이그지스팅이 되겠고요. 이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열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라는 게 있는데, 무브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무브가 활성화되려면 뭔가 컴포넌트를 불러왔었어야 활성화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뭐 회전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매니플레이션, 어떤 이동이나 회전하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냅 같은 경우에는 요소의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여 다른 요소의 지오메트리를 평행하게 투영하는 건데, 요 스냅은 잘 안 쓰고요. 익스플로드를 많이 쓰는데 이 분해하는 작업입니다. 익스플로드도 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하는 란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어셈블리 상의 어떤 파트 디자인 상의 구속 조건을 선정해 두시듯이 어셈블리 상에도 구속 조건을 설정을 할 때 쓰는 것이 컨스트레인트가 되겠고요. 컨스트레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구멍 뚫린 박스랑 요 앞쪽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을 불러서 한번 컨스트레인트 조건 중에 코인시던시라든지 또는 픽스 컴포넌트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매니플레이션 파라미터를 이용해 분리해서 컨시던스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졌던 이그지스팅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것이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즈에 보면 네 번째 이그지스팅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아무것도 뜨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프로덕트 1이라는 걸 선택해 줘야 어떤 메뉴가 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꼭 주의하실 점이 요거를 선택해도 아무것도 뜨질 않는다는 거고요. 무언가가 대화창이 활성화되려면 이 프로덕트 1을 가까이 가서 주황색으로 바뀌게 선택을 해 주어야 existing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어셈블리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 이 부분에 담아놨네요. 119점 constraint를 한번 열면 이 두 개의 파트가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둘 다 한꺼번에 셀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셀렉션 됐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컴포넌트를 셀렉션 한 다음에 열기를 한번 바로 셀렉션 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파트가 오프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constraint 명령어가 있었죠. 요걸 하기에 앞서서 얘를 한번 move의 manipulation을 이용해서 한번 얘를 움직여 볼게요. manipulation을 넣으면 x, y 어느 방향, x는 x 방향으로 이렇게 무브하는 거고요. y는 y 방향으로 무브하는 거예요. z는 z 방향으로 무브하는 거고요. x, y는 x, y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어요. y, z도 마찬가지죠. 얘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이용해서 분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픽스를 시켜야 되는데요. 얘를 픽스를 시키든지 얘를 픽스 시켜야 되는데 보통 큰 거를 픽스를 시키고 나머지를 갖고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컨스트레이트의 다섯 번째 부분 픽스 컴포넌트라고 있고 얘를 클릭해 주시고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 부분에 단 모양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은 무브를 해도 움직이지가 않을 것이죠. 매니플레이션에서 XY를 해줘도 움직이긴 하지만 얘가 픽스 컴포넌트라서 얘는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정시키는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랑 한번 어셈블리를 시켜볼게요. 먼저 축을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 보면 첫 번째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일치시키는 건데요. 얘를 일치시킬 때 이 파트 근처에 가면 여기 축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그 부분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 원 근처에 가도 이렇게 축이 이렇게 다른 데 있을 때 축이 안 나오다 이 원의 근처에 가면 원은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이 되기 때문에 걔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 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 번개같이 치렀죠. 컨스트레인트의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에 가서 축을 하나 선택해주고 이쪽 축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갖다 붙죠. 그럼 이제 위아래 이 부분도 면을 좀 붙이고 싶고 얘는 축은 지금 일치를 시킨 상태죠. 그 다음에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컨택트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면과 이면을 우리는 컨택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을 해서 요렇게 혹시 이게 달라붙지 않으면 옵션 어셈블리 디자인 업데이트에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툴즈에 가시면 툴즈의 옵션즈의 어셈블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디자인이 미케니컬 디자인의 어셈블리 디자인은 얘가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매뉴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오토매틱으로 해놔야 얘가 오토매틱하게 달라붙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요렇게 툴의 옵션즈의 어셈블리 디자인의 업데이트의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달라붙을 수 있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해서 앵글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만들었던 거는 지우고요. 다시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에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를 입장해서 이거 미리 그려놨으니까요. 프로덕트를 꼭 선택해줘야 이 메뉴가 뜬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앵글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앵글 컨스트레인트 미리 그려놓은 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이 파일 같은 거는 이제 쉽게 이렇게 OTP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 파일을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을 프랙티스를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을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블로그에 어프로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연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스를 먼저 시킨다 그래서 얘를 먼저 픽스를 시켜볼게요. 얘를 픽스 시켜서 닷을 하나 걸어 놓고요. 무브 매니플레이션 이용해서 얘는 조금 딴 데로 꺼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축을 일치시켜서 컨시더스 컨스트레인트를 해서 근처에 가서 요 축이랑 원은 항상 회전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컨택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요 면이랑 좀 일치시켜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줄 게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앵글 컨스트레인트라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요 면이랑 요 면 사이에 각도를 90도 각도를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각도를 줬을 때 앵글이 이렇게 90도로 먹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45도로 하려면 얘를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45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 135도로 하면 더 많이 휘겠죠. 그런 내용이 우리 어셈블리 워크벤치의 앵글 컨스트레인트다 하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인스텐시에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서 이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인스텐시에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먼저 했던 부분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미케니컬 디자인의 어셈블리 워크벤치를 열고 existing 컴포넌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부분도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을 테니까 파일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는 muve를 했었어요. muve에 XY를 이용해서 0.1로 꺼내 놓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닷을 내려야 되죠. 컨스트레인트의 픽스 이용해서 닷을 여기다 이렇게 내려서 얘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스 멀티 인스텐시에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인스텐시에이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define multi instantiation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를 한번 선택을 해 보면 몇 개를 할래요?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5개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5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요. 스페이싱을 선택해 줄 수도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스페이싱은 뭐 10mm, 30mm만 떨궈서 뭐 이쪽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스페이스 5개를 해주고 30mm고
레퍼런스 엑시스는 뭐 여기로 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컴포넌트 투 인스텐시에이트를 얘를 한번 선택해 주면 30mm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나요? 50mm 정도로 조금 바꾸기도 해서 요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졌네요. 네.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좀 무게 여러 번 눌러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얘를 선택해주고 5개만 열어준 상태에서 하나씩 이렇게 갖다가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근처에 가면 이런 식으로, 또 근처에 가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코인시던스 컨스텐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일일이 면 컨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컨택 컨스텐트 이용해가지고 이면이랑 이렇게 컨택 시킨다든지 또는 컨택 컨스텐트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좀 되게 불편하니까 더 쉬운 방법이 없나도 또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얘를 좀 언두를 좀 시키고요. 네. 이 상태로 좀 돌아가서 이번에는 요 첫 번째 거 Fast Multi Instantiation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걸 하기에 앞서서 네, 이스케이프로 좀 빠져나오고요. 얘를 먼저 컨택을 한번 시켜서 일치를 먼저 시켜 놓을게요. 얘의 축이랑 이 축이랑 먼저 일치를 시키는 상태에서 면 컨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택을 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요 Fast Instantiation 요 옆에 보면 Define Multi Instantiation을 클릭을 해주고요. 이 Component to Instantiate의 요 컴포넌트를 선택해주고 스페이싱 개수는 지금 2개를 한번 해볼까요? 2개를 해서 스페이싱은 100mm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mm가 될지는 한번 트라이얼 앤 에러 메서드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엑시스는 요 엑시스 방향으로 2개. 2개가 필요 없네. 1개가 되겠네요. 1개가 되게 어플라이를 해주면 한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여기 인스텐시에이트 한 엘리먼트를 주고 개수 이번에는 2개를 이쪽 방향으로 리버스 디렉션으로 이렇게 줬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다시 나머지 얘를 이렇게 얘를 2개를 이렇게 더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얘를 인스텐시에이션을 2개만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면 컨택이라든지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이트를 하지 않아도 빠르게 멀티 인스텐시에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셈블리가 생각보다는 재밌는 내용이라서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그젬플을 한번 익스플로드 시켜서 한번 또 만들어 보요. 이것도 아마 블로그에 파일을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isting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는 assemble example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버튼 중에 explode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explode가 되는 걸 확인해. explode는 무슨 뜻이죠? 이게 분해 이런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니플레이션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동되는 부품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요, 이 어셈블리 부분에 여기에 근처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딜리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Are you sure? Yes. 하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움직이면 따로 이렇게 무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 후에요. 이번에 어셈블리를 한번 해보게요. 이 부분을 픽스를 좀 시키고요. 여기에 닷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를 픽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컨택을 시키는데요. 이 컨택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부분을 컨택을 시켜야 될 테니까요. 예, 이 부분이 이렇게 컨택이 되게 이 코인시던스 이 축을 이용해서 축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좀 일치시켜서 면 컨택을 이용해서 이 면을 이렇게 일치를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니플레이션 이용해서 조금 위치를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꼈으면 이번에는 요 부분을 위치시킬 텐데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요 축이랑 요 부분이 요 축이 되겠죠. 요 축이랑 요 축을 좀 일치시킬 수 있도록. 거기서 어디 갔나요? 네, 잠깐 없어졌네요. 요 축이랑 축을 일치를 좀 시켰고 조금 확대해서 일치시키겠습니다. 이 뒤에 갖다 붙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 면이 선택해서 이면이랑 일치하도록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겠네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요 부분을 일치시켰네요. 그렇다면 요 축이랑 일치시키면 가까이 갈 거고 면을 이용해서 요 면이랑 요 면을 좀 일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치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앵글 컨스트레인트 클릭 각도를 100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각도를 좀 바꿀 건데요. 앵글 컨스트레인트가 요 컨스트레인트의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가 100도가 되게 이렇게 조금 각도를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도가 앵글 컨스트레인트 껴서
이쪽으로 100도인지 좀 요면이랑 요면이 100도가 되게 했네요. 요렇게 약간 들어주게 이렇게 100도가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를 불러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레버는 요 코인시던스 여기를 해서 요축이랑 일치를 하게끔 조절을 축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일치를 시켰네요. 레버를 불러와서 조립했고, 그 다음에 볼트를 불러서 구멍에 맞췄네요. 그러면 볼트의 요축이랑 여기 이 축이 선택이 안 되면 조금 키워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move offset constraint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offset constraint고요. 이렇게 해서 요면과 82.5mm 요 면이 15mm가 되게 15mm보다 더 들어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15mm로 바꿔볼까요? 네, 밸류가 마이너스 15mm가 되게 하면 요 안으로 이렇게 레버가 들어가는 거를 좀 더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50mm 정도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너무 집어넣었네요. 마이너스 30mm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원하는 위치까지 장착을 시켜서 나머지 핀을 쇼시켜서 완성하는, 여기까지 오늘 어셈블리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